2025년 7월 25일 토요일, 오늘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기술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올해 10월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아시아 태평양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올해 경주 모임 말고 1992년에 서울 모임이 노태우 대통령 때 있었고, 그 다음 2005년에 부산 모임이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것은 이제 세 번째가 되겠네요. 그 아시아 태평양 모임은 당연히 이제 G2라 할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이 G2 국가로 참석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은근히 이제 미중 간에 쉽게 말하면 이제 가오다시 재는 그런 자리가 돼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지금 오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시진핑이 오겠다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지투끼는 은근히 서로 뭐랄까 이 기선을 잡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도 계산이 있죠.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모임에서 그 북한과 러시아를 초청해가지고 이재명식의 사판을 짜겠다는 그런 것인데요. 사실 북한과 러시아를 초청하는 것은 트럼프도 은근히 반기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세계를 상대로 삥 뜯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삥을 뜯는 거에 오히려 뜯기는 하면서도 가장 일편단심 자기 말로 또 사랑한다는 사람이 김정은이 아닙니까? 김정은이나 푸틴이 경주에 초청된다는 것은 물론 이재명 입장에서도 샷판짜는 의미가 있긴 하지만 트럼프도 싫지는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이 뭐랄까 이제 G2로서 와서 이제 기선을 잡는 것이 못마땅해서 자기는 온다라 안 온다라는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야 트럼프 이야기고, 실은 이재명과 트럼프는 상당히 서로 탐색이 좀 안 끝나 있죠. 이재명이 취임하자마자 숨쉴 틈도 없이 G7 모임이 카나다에 설려가지고 갔었는데, 그때 트럼프는 이재명을 만나주지 않고 잽싸게 빠져나가서 이란에다가 이제 폭격을 했죠. 물론 그 일도 좀 바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일이 없었어도 아마 이재명을 만나고 싶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자기한테 쩔쩔 매는데 어디서 갑자기 이런 똘것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말을 잘 듣는 것 같지도 않고 쩔쩔 매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못마땅한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일주일 뒤인가 나토에서 모임이 있었잖아요. 나토는 어떤 모임이냐면은 G7은 미국도 이제 n분의 1이에요. 거기서는 미국이 판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이 무슨 주인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거기서는 7분의 1이죠, 미국도. 그러니까는 이재명을 이제 만날 것처럼 해놨다가 만나고 바로 이란 폭격으로 이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토에서는 이제 나토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깔아놓은 판이죠. 미국한테 전부 이제 신세지는 유럽들 모임이 나토 아닙니까? 나토의 주인장격이 이제 트럼프인데, 미국인데,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이 다 거기 이제 모이고, 그 다음에 이 IP라 해가지고 인태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에 4개 국가가 있어요. 거기 이제 한국, 일본,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4개 국가 있는데, 이 4개 국가가 항상 초대를 받아요. 나토에. 그러니까 이제 옛날 윤석열은 좋다구나 쫓아갔는데, 사실은 왜 초대를 받냐면은 미국이 불러서 초대한 거거든요. 미국이 왜 부릅니까? 순사라 이거죠, 와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골프장에 이런 쪽에 뭡니까? 기관장들 하면은 꼭 업주들 부르잖아요. 그린피도 내주고 이렇게 할 업주들, 또 나중에 끝나고 나면 술살 업주도 내고, 이렇게 업주들 부르듯이 스폰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이 IP 사국이 스폰서죠. 한일, 호주, 그 다음에 뉴질랜드. 항상 초대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거기 가는 것으로, 윤석열은 좋아서 갔는데 이재명은 사실은 꼭 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자리니까 의미 없이 수사 준 자리 하러 갑니까? 그래도 이제 국내 우파에서는 가라, 안 가면 되냐, 그래갖고 일본이랑 호주랑 다 왔는데 한국만 안 가면 모양이 뭐가 되겠냐, 수사 주기 싫으니까 가기 싫은 기업체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딱 국내 사정, 또 국내 사정도 사실 있었고요. 안 간다 그러니까 일본에 이시바도 나도 안 가고 또 빠져버렸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번에 이제 트럼프가 나토에서 쉽게 말하면은 이제 판을 벌렸는데 수사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 스폰서들이 안 와가지고 조금 맥이 빠졌죠. 그것도 아마 트럼프는 기분이 몹시 나빴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이시바도 이쁘지 않았지만 이재명은 아주 미우털이 바뀌었겠죠. 미국이 가고 다시 잡는데, 그런 모임은 또 있어요. 코드사라고. 이거는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만들었던 건데, 코드사가 뭐냐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4개국이 서로 그냥 공동 상호방위를 하는 그런 것인데, 거기에는 꼭 한국과 대만이 총알바지예요. 그래서 원래 한일 동맹이란 말을 우리가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한일 동맹 그럴 때는 항상 한국이 제일 최전선에 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북중로에 대해 최전선에 있으니까 한국이 저기가 되는 거죠. 총알바지가 되는 거죠.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한일 동맹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죠. 미일 동맹, 그 다음에 한미 동맹 이렇게 말하죠, 쪼개서. 근데 이제 한미를 이제 협력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때는 한미일 동맹도 그냥 감지덕지했던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가 국내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말은 모르지만 속으로는 한미일 동맹이나 그보다 더한 거가 더 것처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 이재명이 됐으니까 당연히
무슨 뭐 미국과 일본과 그다음에 호주와 그다음에 인도가 그 쿼드사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한국과 대만이 이제 총알바지를 되는데 대만은 뭐 총알바지도 감독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그럴 처지는 아니죠. 우리가 그럴 만한 뭐 나라도 아니고 그래서 좀 소극적이죠. 게다가 이제 그거는 사실 바이든이 주로 밀었던 것인데 이제 그 뭡니까 트럼프는 또 뭐든지 좋은 것도 바이든이 좋은 것도 바이든이 했던 것이면 싫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주한 미군이라는 게 말이죠. 뭐냐면 이게 미군이 용병이 아닙니다. 용병이면 차라리 좋죠. 왜냐하면 용병이 우리가 월급을 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용병 아닙니까? 당연히 미국은 그렇게 용병이 아니라는 말을 하죠. 왜? 아니라 해야 자기들이 우리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군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군 주둔비 주는 것은 그것이 월급 명목이 아니에요. 월급은 지가 주는 것이고 주둔비를 주는 것인데 주둔비가 사실은 뭐 거기서 월급까지 뽑아먹으려고 하는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 방식의 계산 방식 아닙니까? 뭐 왜 우리가 뭐 남의 나라를 지켜줘야 되겠다는 소리 가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용병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일도 겪냐면 이게 2만 8천 명이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해마다 수천 명씩 빼가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막 채우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창고에다가 이렇게 보관만 딱 해놓고 그러니까 창고에다 보관하면은 창고 주인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이 보관하면은 창고 주인은 뭐 오히려 창고 저기 뭡니까 보관료만 받고 이용료만 받을 뿐이죠. 그 안에 보관되는 물품을 갖다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그 물건 주인 마음이잖아요. 지금 미군이 그 주한 미군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마음대로 몇천 명씩 빼다가 뭐 유럽에도 갔다가 어디 갔다가 저기 뭡니까 중동 그 인도양도 갔다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 대서양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다른 또 그만큼 숫자 채워놓고 왜냐면 숫자는 한미 간에 그 약속이 있으니까 2만 8천 명 유지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자기들 군대가 그러니까 미군이 미국 본토에 있으나 괌에 있으나 오키나와에 있으나 뭐 어디 유럽에 있으나 독일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마찬가지예요. 그 왔다 갔다 대만 앞바다도 가끔 지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미국 본토에 있거나 그러니까는 평택 그 좋은 세계 미군기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 평택기지 아닙니까? 가장 넓은 땅이라 완전히 그냥 미국인들 살기 좋게 다 만들어 거기 안에는 뭐 한국어도 없어요. 난 미국인들만 살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평택이 남의 나라 땅인데 돈 한 푼 안 되고 돈 한 푼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둔비 뜯어먹고 그 다음에 전기료도 이런도 안 내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다 쓴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미군 부대죠 거기가 그대로. 그러니까 본토에 있는 미군 부대도 얼굴 쪽으로 써야 되잖아요. 평택에 있는 미군 부대도 지금 얼굴 쪽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근데 본토에 있는 것은 본토에서 비용이라든가 턱값이나 이런 건 다 지가 내야 되는데 평택에 있는 것은 지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고 우리가 전기료도 우리가 그냥 주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주둔비라고 또 뜯기잖아요. 근데 주둔비라고 뜯기는데 그것은 또 뭐냐면 거기 뭐 시설비라는 거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 명목가 뜯기는데 사실은 그것이 거기서 막 얼굴까지 뽕 뽑아먹으려고 하니까 막 이것이 9배 10배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트럼프식 계산 방식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나중에는 뭐 빼가네 뭐가네 이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막겠냐? 그러면 전시 작전권이나 돌려달라. 전작권이나 돌려달라 그러니까는 완전히 이제 트럼프가 그 야바이 수법을 쓰다가 이제 담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재명에 대해서는 속으로 상당히 아주 그냥 괘씸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또 트럼프는 이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냥 굽시굿이 해야 되는데 굽시굿이 안 하니까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가 또 뻣뻣한데 이재명이 또 뻣뻣하니까 이제 싫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간셉상으로 이제 일본 먼저 꺾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보여주면서 마치 그 사진 봤죠? 그 흑벽으로 또 일부러 흑벽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굉장히 뭐 이렇게 그 조폭들이 앉아가지고서 앞에다 뿔려놓고서 뭐 이렇게 뜯어놓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1,000억 달러가 인데 그것이 뭐 5,500억 달러로 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뭐 이렇게 그게 뭡니까? 불법 대부업자가 뭐 이렇게 신체 포기각서 받고 도프 뜯어내는 수법이랑 똑같은 거죠. 그랬는데 하여튼 유감없이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지역이라고 그 한신이 조폭들 무릎 밑으로 뭡니까? 제가 가랭이 밑으로 기어갔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과지역인데 이재명도 과지역을 이제 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8월 1일 이제 성사가 될 것인데 관세협상이 끝날 것인데 왜냐면은 뭐 이재명도 느꼈겠죠. 트럼프는 이기기를 좋아하니까 뭔가 우리가 막 꾹꾹 굴복하고 바지가랑이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바라니까 좋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런 수모는 당하겠다. 필요하다. 그런 것을 얼마나 잔다. 이게 이재명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은 마치 청나라가 병자 오른 직후에 연골대하고 마부대가 가지고서 갑질한 것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그 청나라가 그렇게 조선에다 했던 것이나 아주 비슷한데 그 하여튼 이제 유네스코 그리고 이제 그 내년에는 이제 그 10월 달에 부산 유네스코 모임이 있어요. 세계 유네스코 모임이 있는데 트럼프가 유네스코를 탈퇴했어요. 1기 때 탈퇴했다가 2기 때 바이든이 재가입했는데 다시 또 탈퇴해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철저하게요. 그 미국 강대국의 지도자로서 세계 보안관 노릇하기는 글렀고 도덕성으로 보나 뭐로거나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그런 식으로 조폭식 임자랑하다 보면은 세계 지도국가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는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 유네스코도 이제 돈만 내고 뭐 자기가 뭐 그래 유네스코 탈퇴한 것도 사실 저기거든. 유네스코는 유엔 산하기구니까 유엔 산하기구에는 거기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엔 산하기구 유네스코가 다 공정하게 대접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싫은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생각으로는 아니 미국이 최우선인데 미국이 항상 미국말 들어야 되는데 뭐 거기 가면 미국하고 중국이 같이 이렇게 맞먹으니까는 그 이제 그걸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돈도 제일 많이 냈는데 그만 낼 거야 우리 나갈 거야. 그래서 탈퇴했거든요. 그 내년 이제 그 부산에 유네스코 모임이 있는데 거기 당연히 이제 중국은 그 굉장히 관심 받겠지만 뭐 트럼프는 탈퇴했으니까 미국은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사실은 2023년에 11월 달에 부산 엑스포가 무산됐잖아요. 그때 그 윤석열이가 엑스포 유치하려고 전 세계에 얼마나 로비를 했습니까? 퍼주기를 했는데 뭐 투표율이 119대 29인가 그래가지고 뭐 29개 나라만 찬성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처음에는 뭐 가반 한 적이 없어가지고 재투표 가면 이긴다 뭐 그딴 소리 했는데 사우디하고 해가지고 이제 사우디에서 뺐겠죠. 그 다음에 그해 또 2023년에 8월달 새만금 장거리 실패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고 그게 이제 윤석열 시대 때 윤석열 정부 때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2036년 8월달 전주 세계올림픽을 유치했잖아요. 그 새만금이 전주인데 거기랑 거긴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장거리도 실패했는데 전주가 세계올림픽을 유치했다는 거. 우리가 그러면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로 두 번째인데 2036년 8월 전주 세계올림픽 유치됐단 말이에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3.0 대한민국 2.0은 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 하겠어요. 제가 대한민국 3.0은 제6공화국 1987 체제부터 오늘까지인데 이 3.0 시대를 활짝 연 것이 6공화국과 서울올림픽이거든요. 이게 이때로부터 우리나라가 팔자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노태우 정부죠. 출발이 노태우 정부가 처음에 펼쳤던 북방정책을 해가지고 완전히 동서하에 뭐 한소 수교, 한중 수교, 뭐 한 베트남 수교, 뭐 한 헝가리, 뭐 루마니아, 뭐 불가리아, 뭐 전부 다 뭐 한 동독이고 뭐 이 동독 그때 통일이 됐구나 참. 하여튼 그 이 공산국가들을 전부 다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우리는 시장은 넓어졌는데 반대로 북한은 우리한테 시장을 뺏겨놓으니까 그로부터 바로 고난의 행군 시대가 돌아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이 세계 제1의 거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국위가 선양됐고 그래서 오늘날 뭐 트럼프는 다른 뜻으로 한국은 부자인다는데 부자는 부자죠. 왜냐하면 세계 10대 경제 교역국이 됐으니까 방산으로 5대 방산 강국이 됐는데 이 방산 강국은 사실 우리 잘 몰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아 한국이 옛날 한국이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도 알고 세계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다시는 재래식 무기가 쓰일 전쟁 없을 줄 알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일어난 무슨 뭐 그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 뭐 기타 전쟁들은 군정도 많죠. 심지어는 그 인도 파키스탄 전쟁 그다음에 중국 인도 국경 문제 이런 데도 보니까 전부 다 재래식 무기가 도로 쓰이는 거예요. 특히 러시아가 굉장히 이제 북한하고 또 이렇게 이 재래식 무기를 협조를 얻으려고 또 나타난 거지만은 그러면서 아 우리가 방산 강국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들은 재래식 무기를 안 쓸 줄 알고 또 다시는 그런 식으로 전쟁이 올 줄은 모르고 평화만 영원할 줄 알고 다 무기 생산체를 없애버렸거든요.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하다 보니까는 이것도 그러니까 전화의 복이죠. 우리가 분단국가다 보니까는 계속 이제 그 무기 산업을 유지했던 결과로 방산 5강이 됐고 그리고 IT 상강 이거는 또 AI로 넘어가면서 완전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더 중요해졌죠. 그래서 IT 상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 미국과 중국만 빼면 세 번째로 IT 강국이 된 겁니다. 이것은 뜻밖에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광통신 그 인프라를 깔아 놓음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이 사실은 IT는 속도인데 속도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나 해도 견뎌서 우리가 지지 않은 그런 속도를 가짐으로써 IT 상강이 됐고 결국 또 다시 AI 시대로 넘어오면서 AI 상강까지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의 공로인데 어떻거나 그래도 노태우 정부, 김일성 정부가 북방 정책을 편 결과로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까지 오면서 6공화국의 이 대한민국 3.0, 6공화국 40년 그리고 서울올림픽 이후 40년 그래서 마침내 2030년 전주올림픽까지 이어지는 이 맥락에 우리 대한민국이 도약을 해서 참 우리가 꿈에 그리던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왔다는 이 벅찬 감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2025년 7월 25일 토요일 오늘 대한공화국 디지털 실록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